이 애터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류 시스템, 전산 시스템, 모든 이런 이 돈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풀 자동화가 돼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회사. 제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초인류 기업인데 무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이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회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회사. 그럼 직원들은 뭐 하는 거냐? 직원들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게 컴퓨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 자동화를 시켜놓고 또 빠져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일을 만들고 일을 없애고 일을 만들고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유럽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왜? 유럽에는 명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명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그 본거지를 강타하는 그런 이런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제품이 한국에서 와서 본거지를 강타하는, 그래서 이 명품의 흐름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실제로 유럽보다도 못 살아요. 미국보다도 못 살아요.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 시장 싹쓸이 하고 있고 핸드폰, 텔레비전, 온갖 제품들을 전 세계 시장에다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그렇게 많이 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유럽에 비해서 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가? 오늘날 저는 공항의 면세점 앞을 지나가다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텔레비전 한 대 팔아가지고 오다가 그 돈 가지고 헝겊조각 하나 사면은 입금이 다 날라가. 스카프가 몇십만 원이야. 넥타이 하나가 몇십만 원씩 파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오다가 조그만 핸드백 하나 사면은 그 입금이 다 날라가. 왜? 가방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부가가치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공항 다닐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야, 이 명품을 먹어야 되는데 이 명품을 먹지 않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죽고 살고 쇳물 끓여가지고 철강 제품 만들어 팔고 뭐 저 반도체 이런 거 그렇게 막 비행기로 실어내고 막 난리를 치고 전 세계 시장에 뿌려대더라도 이 명품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 수준밖에 살지를 못한다. 반드시 명품 시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먹나? 이거를 어떻게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명품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에요. 백화점 1층에 가보세요. 대부분 화장품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원자력에서 개발한 이 애터미 화장품을 처음 접하는 순간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낀 거예요. 감전된 줄 알았어요. 이야, 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화장품을 가지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어 버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명품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이 화장품 시장을 석권해 버린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앞길을 어떻게 보면 환히 터주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먹구름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들고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회사는 모든 시스템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자신들만 준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성공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을 하셔야 되겠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을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머릿속에, 이 애터미 회장의 머릿속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똑바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만큼 딱 오실 것을 저는 이미 보고 있었어요. 수당체계 짤 때 그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멍청이도 성공을 하고 반팽이도 성공을 하고 아무 얘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성공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반팽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어떻게 이렇게 팔푼이냐, 나는 나 자신도 도무지 못 먹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한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입니다. 아주 오늘 반팽이가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주 즐거워하시는데. 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세까지는 되게 준비를 하죠. 뭐 합니까? 공부하죠. 그리고 한 60세까지는 뭘 해요?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한 90세까지 삽니다. 이게 보통 노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세쯤 됐을 때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오래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1%의 사람들만이 성공자가 됐더라. 즉 부자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4%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 수는 있는 사람들. 10%의 사람들은 돈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계를 위한 생계형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15%의 사람들은 타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빈곤 상태에서 일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의 사람만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99%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잘 봐줘도 이 5%의 사람만이 성공자가 되고 대부분은 실패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30년씩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30년 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가?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거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자기는 인생을 다시 살아도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100% 다시 살아도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필요한 부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회사에 필요한 부품으로 어떤 국가의 어떤 공직에 필요한 부속처럼 가르치지 그 사람 삶 자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정말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성공의 법칙.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법칙이 되는 게 아니고 법칙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자연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연법칙. 자연법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자연법칙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북향의 원리라는 것은 북쪽이 이미 정해져 있지, 누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북쪽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야. 자, 손가락을 다 펴보세요. 손가락. 북쪽으로 한번 가리켜 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중구난방입니다, 이거. 이쪽이 보니까 그래도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쪽을 북쪽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북쪽이 여기가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침반을 갖다가 딱 대봐야 어디가 북쪽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혈서를 써가지고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자고 결정을 하더라도 나침반이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르치면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법칙대로 하면 성공하고 이 법칙대로 안 하면 실패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법칙과 같은 거고, 이 자연법칙 중에 자연법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 것이 농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무슨 얘기냐면은 농사를 지을 때는 농장의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라는 땅의 자연 환경 속에서는 봄에 모자를 해서 봄에 모를 심고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 거지, 가을에 모자리 해서 겨울에 벼를 키우겠다고 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짓는 건 다 아시죠? 뭐 옆에서 봐서라도 알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많은 분들은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농기구를 준비한다, 아니다 논부터 사야 된다, 아니다 농자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 하지만은 실제로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논을 살 건지 밭을 살 건지, 땅콩을 심는다면 모래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거냐에 따라서 밭을 살 건지, 돈을 얼마를 준비할 건지, 농기구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언제 씨앗을 뿌릴 건지, 언제 걷어 드릴 건지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모짜리는 몇 평을 하고, 벽시는 몇 마를 준비하고, 농기구는 뭐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내가 2마를 거둬야 되겠다, 고구마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땅콩 1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거두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농부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쌀을 10가마 거두겠다는 사람하고 고구마 2가마 거두겠다는 사람하고 그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 표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경영을 하는 데는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MBO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s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번역을 할 때 목표에 의한 관리 이렇게 돼야 돼요. 목표 관리가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모든 농사 일정을 매니징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내년에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처음부터 다 세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예산 편성이라는 걸 하게 돼 있고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까? 당신이 마지막 인생을 살고 마감할 쯤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까?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통장에는 얼마가 있고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옷을 입을 수 있고 얼만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까? 하는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은 막막해가지고 글쎄요, 많아서 많이 하면 좋기야 좋지요. 이렇게들. 그래서
성공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돈을 많이 벌랍니다. 얼마큼 벌 건데요? 글쎄요, 많을수록 좋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하고 갔냐면요, 복덕방에 가서 집을 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좋은 집 살려고요. 어떤 집 사실 건데요? 크고 좋은 집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좋은 집이요. 그 사람 집 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을 살 사람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딱 정하고 몇 평, 예산 얼마, 방은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집을 살 사람인데 좋은 집이요. 그럼 뭐가 좋은 줄 알아요? 무슨 집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좋죠. 그런 사람은요, 큰 집 있으면 좋죠. 이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집 안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삶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 반대로 나는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시는 분, 빨리 집에 가세요. 뭐하러 여기 밤늦게까지 앉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여기 강의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뭔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다. 나는 꼭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3년이나 5년 전에 마음에 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에다가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3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5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5년 후에도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만이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와도 돛의 방향을 잡고 키를 잡아서 바람을 향해서 배를 전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더라도 그 파도를 넘어갈 방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구를 정하지 않고 배가 출항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대양을 흘러가고 있는 조각배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난파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지금은 보이죠. 자,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그러면 10년 전에는 이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이거예요. 언제 보이지 않는 데 있었냐면요, 이거를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2층으로 할 건지 10층으로 할 건지 단층으로 할 건지는 설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부수고 저렇게 부숴가면서 여기다가 지은 거예요. 그때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안 보인 데서 이게 튀어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데서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려 넣지 않으면은 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계속 튀어나오는 게 뭐만 튀어나오느냐? 3년 지나도 5년 지나도 뒤죽박죽인 거 튀어나오는 거야, 계속.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 뒤죽박죽인 거예요. 돈은 돈대로 없지, 뭐는 걱정거리는 걱정거리대로 남았지, 무언가 찌푸둥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하여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고 있어. 오늘 저녁에라도 분명하게 그거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90세가 됐어. 그럼 평균적으로 이제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죽는 날, 아이고, 나는 여한이 없다. 원하는 거를 다 하고 여한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한이 맺히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한이 맺힙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한이 맺혀요. 그럼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다 해야만 한 맺히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죠. 원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첫째는 육이라는 게 있어요. 몸 있죠, 몸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집이고, 실제로 이 안에 사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영과 혼이다 하는 겁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보통 이 영혼을 구별 안 하고 영혼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영과 혼은 반드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스피릿, 소울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뭐냐?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양심 같은 경우가 영에 속하는 거예요. 양심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야지, 이렇게 한다고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이라는 직업은 상당히 편한 직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이 영이 없고 혼만 있어요. 혼만. 그러니까 동물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개가 이웃집 아저씨 뒷다리로 꽉 물었어. 저녁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을 거 하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개 보셨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은 예를 들면은 지적 능력이라든가 알고 싶은 그런 지적 욕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감정적인 부분들이에요. 희노애락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바로 이 혼에 속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부분들, 시간에 관한 개념도 이 영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먹어서 늙으니까 참 이 원숭이의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원숭이의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고 있는 원숭이 혹시 보셨어요? 늙으면 늙는 대로 아무 생각 없는 게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고, 시간에 관한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영이 느끼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육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잘 사는 거, 잘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 이건 안전의 욕구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육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건 줄이면은 잘 산다, 살며, 또 이 양심,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거, 영생에 관한 부분들, 이건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지적 능력, 감정에 관한 부분은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나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 참 나는 참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한이 맺힐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것이 모두가 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 가지로만 지어지면은 돈은 왕창 많았는데 죽을 때 되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오래 못 살아도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평생 아프기만 해도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배우지 못하면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맨날 양심이나 어기고 나쁜 남이나 속여먹고 살아도 죽을 때 되면 후회하고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야만이 한 맺히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삶을 목표로 정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서 한 편의 영화가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 삶이라는 것이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정말 멋있는 삶의 영화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어디에 먼저 생겨야 되냐면 이 머릿속에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3년 5년 후에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이 어디서 튀어나와야 되냐면 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원 2번이 생각을 경영한다가 바로 회사는 회사대로 생각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쫙 머릿속에 그려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은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머릿속에 3년 후의 모습,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은 내 머릿속에 나 자신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가 한 편의 영화처럼 쫙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서민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 좀 하지 마세요. 서민. 뭐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개뿔을 좋아. 좋기는 하나도 안 좋아 그거. 나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벤츠 500 타고 다니는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 가가지고 살 적이 있어요. 집이 너무 후져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창틈으로 너무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 나무로 돼 있는 창틀, 아주 낡은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닐로 해갖고 2중 3중으로 비닐 사다가 앞정으로 다 꼽아놨어. 그랬더니 겨울 되면은 습기가 차가지고 창틀 밑으로 물이 줄줄줄줄 흘러. 그러다 보니까 창틀 밑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 벽지가 떨어지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그런 집에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도 서민이 좋아요? 나는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서민 동네 가서 사니까요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해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 하길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너 이 새끼는 뭔데 이 새끼 어? 너 보니까 너 이웃집 사는 놈인데 너 이 새끼야 잘났으면 네가 여기 와 사냐 이거야. 왜 월세방 사니까 개 취급하더라고. 사람 취급 안 해줘. 부자 동네 가니까요 다 사장님, 선생님, 회장님.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선생님이래. 자, 나 그 사람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선생님. 왜? 이 동네 와서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잘난 사람이라 이거야. 예? 부자는 부자 동네 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 동네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 동네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도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 많아. 왕년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꿋꿋하게 재기해가지고 거기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예요. 혹시 여기 뭐 일하다가 한번 실패했던 사람들
옛날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옛날 자랑.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얼어 죽을 놈 왕년 자랑하지 말고 지금 다시 일어서라 이거예요. 못 일어서면 왕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다 실험이 끝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에쿠스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정말 나는 에쿠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몸의 반응은 똑같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현실과 가상을 구별을 못하고 우리 몸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입안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빨갛게 익은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석류를 어금니로 아자자작 씹습니다. 그 새콤하고 향기롭고 달콤한 석류의 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여러분 입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병원 가세요. 제가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뒤지게 안 했어요. 맨날 딴 생각만 하느라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한 편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을 한 250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었냐 하면은 제 머릿속에 이 회사가 커지면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오실 건데 거기에는 대학 교수 하시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고위직에 계시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다 오신 분들이 많이 올 건데 그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저 혼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사다가 밤새도록 읽고 이걸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것을 생각을 머릿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놈이 달달달달 떨면서 날밤을 새면서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당체계를 어떻게 짜는 건지 우리 애터미 수당체계를 제가 짰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당체계를 짤 만큼의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봐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짜놓고도 좋은 산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진정 제가 짰단 말입니까? 저도 감탄을 해요. 그거는 제 머릿속에 이런 회사가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그래서 똑바른 회사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기 오신 사업자들 중에도요 다 똑바른 사업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리더들 중에서 센터들 중에서 엉터리 많아요. 지금 그 말 다 믿지 마세요. 그 리더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리더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물건 한 번에 많이 사라고 하는 그런 리더 만나면은 반항하세요.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말들. 이 애터미 안에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양심이 불량해서가 아니고 그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인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거예요. 애터미처럼 해야 정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안 생겨야 된다. 할인 매장하고 가격 경쟁,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손해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할인 매장에 가서 물건 샀더니 나 파산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애터미에서 물건 사고 애터미 제품 사용했더니 나는 이익을 봤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직급에 딱 올라갔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사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인정해주는 레벨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느 기업의 사장단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연봉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다 우리가 딱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명함만 딱 보고도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애터미의 일정 직급 이상의 명함을 딱 내밀면은 인격적인 면에서 마저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들 중에서도 다른 회사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은 사정없이 우리가 패는 거예요. 왜? 바로 잡아놓으려고. 바르지 않으면 저하고 계속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함께 가고 싶어서 다리몽댕이를 부질러 가지고라도 똑바로 가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될 리포트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하는 이런 이제 양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일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그라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가 육은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요 4개 항목 중 항목은 반드시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요. 2개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의식주 중에서 되게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것이 집 문제들은 대부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택 이렇게 하나 쓰는 거예요. 뭐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다 건강도 쓰세요. 자, 그러면 나는 요 2가지만 하면은 이 몸에 관한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정말 사랑하고 또 영생을 얻고 양심에 따라서 사는 문제. 예를 들면은 가족을 사랑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자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부부가 여행을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뭐 배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내가 뭐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요 살아가는 문제가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빚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현금. 나는 현금을 얼마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헌금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각자 판단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항목이 반드시 여기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점수를 한번 먹여보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70평 아파트는 꼭 살아야 되겠는데 방 5개짜리는 꼭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사는 데는 25평이다. 그럼 이렇게 낮은 거예요, 점수가. 건강은 그런 대로 뭐 유지를 해왔다. 자녀들은 별로 해준 것이 없다. 여행 뭐 국내는 좀 다녔는데 해외는 못 가봤다. 아이고 뭐 의학 못했다. 봉사도 찌질이도 못했다. 자동차 뭐 그런 대로 타고는 있다. 뭐 현금 바닥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연결을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손이
이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적으면은 이 인생 수레바퀴는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이게 잘 굴러가려고 하면은 여기 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10점 만점이 되는지를 이 네모칸에다가 써 넣어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써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써 넣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쓰라 이게요. 구체적으로. 즉 숫자로 쓰고 금액으로 쓰고 아주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 이렇게 큰 집 이런 거 쓰지 말고 아파트면은 나는 50평 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저기 목포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50평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한 7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 하면 이렇게 적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아파트 가지고는 도무지 만족을 못하고 나는 20억 정도 들여진 100평짜리 주택이 필요하다 하는 분 이렇게 적으라 이거예요.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죠. 구체적으로 적어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는데 금액하고 그 다음에 기한을 적으라 이거예요. 기한, 날짜를 적으라 이거예요. 100평짜리 집을 가질 거라고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가질 건지 10년 후에 가질 건지 반드시 그 기간을 정하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 봉사는 적을 때도 해야 돼요. 내 소득이 적을 때도 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 치고 도와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 현재라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기꺼이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돈 벌면은 그렇게 하고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서 엉엉 웁니다. 아이고 왜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다 안 기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 수 있을 만큼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 벌어서 돈 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전화라도 한 통화씩 하시라니까요. 부모님들은 전화만 와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정해놓으세요. 매일 못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꼭 반드시 전화를 하겠다. 무슨 얘기할 내용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어머니 진지는 드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잠은 잘 자셨어요? 이렇게라도 물어주면 고마운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자녀들이 그런 안부 전화라도 오면 굉장히 기쁨이 될 겁니다. 자녀들의 부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세요. 어떻게 해주겠다. 아직 학교 다니면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겠다. 마음껏 공부해봐라. 그리고 너는 돈 버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엄마 세대에서 아빠 세대에서 네 세대에서 필요한 돈까지 내가 다 벌어놓을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삐뚤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삐뚤어집니다. 자녀들한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이 엄마처럼 되려고 그러냐 이놈의 새끼야 하고,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내 자녀들은 내 세대에서 돈 버는 문제는 다 해결해 놓겠다. 그래서 그 재산 내가 쓰고 남고 자녀 세대까지 충분히 쓸 만큼 내가 벌어놓겠다. 아니면 애터미에 코드만 물려줘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나오는 코드를 내가 상속으로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우리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안 하는 짓을 하라고 그래야 돼. 남 안 하는 짓을 해야 돼. 실제로는요, 돈은 300에서 700 버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기업이고 어디고요, 그 돈 벌고 있는 애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그런 일 시키지 마세요.
돈을 3천, 5천을 버는 일을 그런 일을 시키고 3억, 5억을 버는 일을 시켜야지 300에서 700번은 그런 일을 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답도 없어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평생에도 부자 안 되는 거예요.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반할 만한 삶을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나는 미친 듯이 하겠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서민하지 마세요. 서민. 나는 그런 조그만 차 안 탈 거거든. 나는 기가 막힌 차 아니면 안 탈 거거든. 이렇게 해서 정말 타고 싶은 차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 삶을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여행하고 싶을 때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버려요. 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것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허황되거나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실제로 다 쓰이는 돈들이에요.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다 쓰여요. 제대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돈들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 돈이 쓰여요. 친척들, 형제간들 아프면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부부 사이도 문제가 생겨요. 이혼한 사람들 무슨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뒷조사에 보면 되게 돈 차이입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꼬박꼬박 아내 통장에 돈 찍히고 있는데 남편이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오는데 아이고 이 남자 못생겨서 나 못 살겠다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성격 안 맞아도 다 맞추고 삽니다. 아주 독특하신 분이고 특이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나쁘다고 안 하고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맞추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 맞추고 살아요.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잘 살아왔는데 회사가 쫄딱 망했는데 기업이 망하면 경영자가 깊은 병에 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겪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기업도 망했죠. 가진 돈은 없죠. 차도 뭐 빚쟁이들한테 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하면은 금방 죽게 된다. 일을 절대 하지 말으라는 그런 의사의 선고를 받다 보니까 앞뒤가 콱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은 또 큰 소리 치는 가락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투시럭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애들 학교 졸업만 하면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저도 얘기를 하다가 막상 헤어지자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통보를 받고 보니까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다리를 잡고 엉엉 울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 정말 다리를 잡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당신을 지금 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속에 왜 그렇게 슬픔이 몰려왔냐면은 내가 이 사랑하던 사람이 간다고 하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 신세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헤어져서 슬픈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슬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줄 거 없는 내 신세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지금은 안 돼. 내가 당신 노후를 보낼 집도 사주고 통장에다가 돈도 노후 대책 자금도 넣어서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그때 기다렸다가 그때 가면 안 돼 하고 다리를 잡고 엉엉 우니까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집도 사줬고 통장에 돈도 있고 한데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정말 가정 경제가 기울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이도 멀어지고 찌그덕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슴 아픈 경우를 저는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만 겪은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날 때는 정말 사랑해서 만났을 건데 어느 날부턴가 그냥 살아. 집에 들어와도 들어온 모양이다. 나가도 나간 모양이다. 집안에 앉아있어도 그냥 있어.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있다는 게. 헤어지는 것 자체도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이고 뭐하라고 그 복잡한 일을 내가 해. 그냥 살지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 그냥. 그게 무슨 가정이고 그게 무슨 부부냐 이거예요. 우리 부부는요 지금 집안에 있을 때는요 떨어져 있질 않아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같이 나란히 붙어 있어. 그러면서 팔 주머주르고 손 주머주면서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 얘기하느라고 날이 새고 밤이 셉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젊은 날에 아름답던 이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내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처음 만날 때보다도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항상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그런 사이로 늙어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리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다 다 쓰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쓰세요. 다 쓰시고 그래서 요걸 써놓은 예를 한번 선배들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원주택 40평 규모, 화장실 2개, 거실 넓게, 방은 5개, 주방 넓게 20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하겠다고 딱 이렇게 써놓은 분, 이분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현금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매주 2회 안부 전화 드린다. 효도하는 부분들 잘 쓰셨죠? 그리고 생활비를 드리겠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점점점 많이 드리겠다. 항상 웃으시도록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린다. 아주 착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써놨습니다. 아내 신혼여행 못감 남자 모양이에요. 연2회 국내 여행 간다. 1회는 산으로 1회는 놀이동산으로 연1회 해외 여행을 가겠다.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잘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까지 적어놔야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그래 놓고 어느 나라 갈 건데요 그러면은 그때 뻥 찌고 있으면 안 갈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적었죠. 아내 중국어 뭐 영어 배우겠다 그러고 큰아들은 학원 영수국 다니겠다 그러고 매일 용돈 이렇게 주겠다 뭐 하는 부분들 잘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 이 동그라미가 너무 적어.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삶과의 갭이 상당히 크다는 거. 이런 분들은 이 갭이 큰 만큼 어떤 그만큼 이제 강한 욕구가 발동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작성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급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직급 달성 목표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판매사 가고 팀장 가고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개인 행동 목표는 내가 예를 들면은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한테는 내가 제품을 팔아야 집에 들어가겠다든가, 내가 반드시 하루에 50명한테는 전화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든가, 반드시 10명은 만나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든가, 뭐 등록은 일주일에 한 명은 무조건 시켜야 되겠다든가, 이런 개인 행동 목표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팀 목표,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시까지 한번 출근해가지고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 이런 목표들을 같이 세워가지고 움직이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요 양식을 지금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면은 이거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에 작성을 하셨던 분들도 매달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인생 시나리오는 이거는 계속 바뀌고 변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달 오셔가지고 매달 한 번씩 쓰시고 제출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더 명확하게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돌아가는 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돌아가면서 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어떤 신체 조건들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을 향해서 모든 어떤 신체 조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힘있게 얘기를 하면은 그 영향력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혀자른 소리나 하거나 꼭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친구가 한다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로 얘기하면은 따라 나설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애텀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거 기가 막힌 사업이더라.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될 건데, 야 친구야 같이 따라서 하자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만큼 자기 안에 확신을 집어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양식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방에 가면은 선배들이 이런 걸 작성을 해보셨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의하고 또 진지하게 하룻밤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